네, 강프로입니다. 자, 대한전선 봅니다. 자, 대한전선이 오늘도 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죠. 화요일 날 시장을 보면 5% 정도 떨어져서 끝났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일단 나온 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맞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한물 간 줄 알았는데 이 산업이 뜬다. 자, 내용 보시면요. AI, 그쵸? 인공지능, 서버, 전기차, 증하는 전력 수요가 세계적으로 전력 산업 생태계의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력 부족 사태가 한 30년, 40년 정도 동안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전력 부족 사태가 사실상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였죠. 근데 이번에 AI 서버가 대폭 증설하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죠? 전기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구리 가격 폭등, 그리고 전선, 변압기 이쪽에 대한 시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내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어떤 종목이든 강세 구간에 있을 때는 어떤 이유, 호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근데 가격이 반영하는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알려면 자, 첫 번째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하는 그 첫 번째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오는 게 신고가 구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고가를 거쳤을 때는 무조건 조정 구간을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보시면 정배열 구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2월과 3월 달입니다. 그러면 2월과 3월 달에 먼저 강세를 보였었던 같은 종목군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런 종목군. 자, 내용 보세요. 대한전선은 여기 그쵸? 정배열 전환하는 시점에 일진전기 그리고 재룡전기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빨리 나옵니다. 근데 워낙에 호황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그쵸?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럼 물량을 댈 수 있는 쪽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그쵸? 후발주들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구조에 대해서 내가 알려면 전방 쪽에서 그쵸? 예를 들어서 최근에 HBM이라는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HBM이 증가하는 부분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고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만들게 되면 이게 서버단으로 이어지고 서버단에 대한 주가도 폭등 구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이게 더 웃긴 게요. 이번에는 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시장에 퍼지면서 미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금리가 높았을 때도 그쵸?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내용이 나왔을 때도 반도체가 강했는데 인하를 할 거야. 이런 내용이 나와서도 반도체가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뭘 느낄 수 있나요? 강한 놈이 더 강하구나. 그럼 강한 걸 사야 되잖아. 근데 그 중에서 대한전선은 강한 놈입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신고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사항은 전기, 전선, 구리 이쪽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것보다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잡아야 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매매하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내용을 이해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핵심 사항이 신고가 구간이라는 거고, 캠트로닉스 보세요. 오늘 25% 정도 상한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했다는 점, 제가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결과 오늘 상한가 구간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캠트로닉스 8시 46분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신고가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군에서 그쵸?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 구간에서 그쵸? 이런 시세가 발생한다는 점. 자, 그런 과정 중에서 뭐 단기 이평선, 예를 들어서 뭐 5일과 20일선, 20일과 60일선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정배열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쵸?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KBI 메탈도 오늘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세 구간에 그쵸?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 그런데 그 전에 그쵸? 5월 초에 보면
매도를 하면서 14%의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어져야 될지, 그리고 가격대를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대한전선에 대한 타점도 함께 다루게 되고요. 입장을 하고 안 하고가 주식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될 겁니다.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부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것, 그리고 정배열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거래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자, 다른 전력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한전선 볼게요. 대한전선을 보더라도 그쵸? 제가 오늘은 올랐지만 여기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매도를 했어요. 그때 25% 수익.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바뀔 겁니다. 매매하는 그 구조 자체가. 자, 그러면 제가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한다는 점을 알았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전선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볼게요. 자, 대한전선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마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관련주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까지 확장을 시키면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그쵸? 이런 종목군들 다 강하죠.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강해요. 그쵸? 자, 이런 부분이 실적이 피크를 치기 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가 피크가 먼저 나온다는 소리예요. 주가 피크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신고가라는 거고, 주식은요, 그쵸?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자, 지금 반도체 대장주죠. 대형주 단에서. 자,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23년도에 7조 원대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과정 중에서도 주가는 100% 이상 올랐어요. 그것도 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기업이요. 이번 분기에 실적 전환이 턴어라운드가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더 가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환됐다. 이제는 냉정해져야 될 때예요. 2분기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실적 예상치를, 이익은 증가하고 흑자 전환이 되더라도 예상치를 못 넘잖아요. 주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되면 전선, 변압기, 그쵸, 전기 관련 쪽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강세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주가는 선 반영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주식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것만 알더라도 정말 다른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루고, 무엇보다 정배열 구간을 사전에 예상하는 이런 그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법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 다 다룰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대한전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무조건 단기로 내가 치고 빠져야 됩니다. 이게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었을 때 나는, 그쵸, 신고가 매매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운 좋게 어떻게 한 종목을 싸다고 싶어가지고 잡았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물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실전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동안 거래해 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보여드렸고, 대한전선에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시작점이 신고가다.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고,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을, 그쵸,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혹은 어떤 종목군들을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